자, 여러분, 이어서 봅시다. 지금 분계 연습, 마지막 연습 3번을 보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1번부터 15번까지는 봤고, 이번 시간에 16번부터 3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도 좀 했다고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조금은 나아지셨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기초를 닦아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그게 전산이든 회계할 2급이든 1급이든 이런 쪽 공부할 때 그 바탕만 대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감만 잡으셔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16번 11월 26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보통에서 이체했다는 얘기는 보통예금의 잔액은 감소했겠죠. 보통예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이네요. 보통예금 50만 맞죠? 보통예금은 우리가 맡겨놓은 돈, 우리가 원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돈이니까 미래 효익이 있죠. 원할 때 찾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자산이고요. 자, 50만 나간 이유 봤더니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기장 수수료.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경리사원들이 없거나 또는 그들의 회계 능력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부를 쓰지 못하고 그것들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기장대행이라 하거든요. 일을 맡겼으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뭘 잡아야 한다? 지급한 거니까 수수료 비용. 미래에 할 걸 준 게 아니라 한 걸 준 거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미래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나가시면 큰 회사야 당연히 자체기장을 하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자체기장을 못하는 것도 꽤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여기서 배운 실력을 이용해서 기장을 쫙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이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색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대우받는 거니까 그거 다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맡기지 마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맡긴다는 건 이건 서류 서틀이잖아요. 서류 갖다 주고 받아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떤 전문 영역을 인정받겠어요. 남들이 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서류 챙겨다가 갖다 주고 끝났어요. 그럼 가져오고 이거 셔틀하는 거죠. 셔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유의 기능, 능력, 이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차근차근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어느 정도 분계가 보이잖아요. 17일 거, 17번. 10월 12일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8만 원을 비식카드로 결제하다. 자, 먼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거. 미래에 먹을 게 아니라 이 먹은 거죠. 뭘 처리한다? 비용인데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죠. 접대비니까 접대비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비용의 발생 차변. 그런데 이걸 현금 줬으면 현금이 나왔겠지만 현금 준 게 아니라 비식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갈 거잖아요. 미래에 나갈 거니까 뭐다? 부채다. 이게 재고산이 아니니까 이때 뭘 써야 한다? 미지급. 이해 가시죠? 자, 18번. 10월 20일 거래처 정선스포츠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 받은 받으러움 5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해볼까요? 자, 그럼 당자예금에 얼마가 들어왔죠?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자예금은 50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당자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자예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차변의 당자예금. 이해 가시죠? 자, 대변에 당자예금 들어온 이유를 보니까 자, 우리가 돈 받기로 한 받으러움이 있었대요. 받으러움이. 근데
받으러 오면 받을 게 있을 때 미래 효익이 있으니까, 미래에 받을 게 있으니까 자산이었죠. 받으러 오면 미래에 받을 게 있으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받을 게 없어졌죠. 미래에 받을 게 없었으니까 미래 효익이 없어진 거잖아요. 미래 효익이 없어지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받으러 믿던 것을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니까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19번 10월 22일 거. 정남상사에 운동화를 1,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를 계약하고 계약대금의 40%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40%는 얼마죠? 640만 원이에요. 414, 424, 640만 원. 제가 이 정도 암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640만 원. 됐죠?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저 암산 잘합니다. 자, 1,600만 원에 40%, 414, 424, 64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받았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이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당좌예금은 자산인데 당좌예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자산도 늘었다는 얘기가 자산의 증가라는 얘기잖아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뭐가 늘었다? 당좌예금. 훌륭하게 암산을 해낸 금액 640만 원. 됐죠? 자, 이게 뭔가 봤더니 계약금을 받은 거죠. 아직 물건 주기도 전에, 운동화 주기도 전에 돈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주기도 전에 먼저 받은 거.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은 거는 선수, 받을 숫자니까. 먼저 준 거는 선급, 줄 급자니까. 선수금은 받은 만큼 뭔가를 줘야 되는 거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 거니까. 뭐다? 부채다. 선수금, 부채니까 대변. 맞죠? 부채니까 대변이에요. 자, 20번. 11월 14일. 자, 사업 확장을 위해 영웅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즉시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하다. 자, 볼까요? 600만 원, 400만 원을 차입했대요. 들여왔다는 얘기죠. 빌려왔다는 얘기죠. 뭐에 들었다? 보통예금에 넣었다. 그럼 보통예금이 그만큼 증가했겠네요. 보통예금은 자산인데 자산의 금액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보통예금이 증가한 건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을 쓴다. 그때 계정 과목은 들어온 게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 400만 원. 되었죠? 400만 원 들어온 거 보니까 돈 들어온 건 좋은데 대신에 우리는 뭘 줘야 되죠? 지금이 아니라 6개월 상환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미래에 갚아야 할 손실, 이거 뭐다? 모두 부채다. 빌려온 돈이니까 뭐라고 본다고? 단기 차입금인데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이해 가시나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쭉 나왔던 거니까 하실만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앞에 했던 거 대부분들이어서 그냥 뭐 쭉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실 것. 여기 주경야독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도 있잖아요. 글로 문의를 하시든 여하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보실 것. 됐죠? 됐습니다. 자, 20번. 번호가 하나 늘어났네요. 여기 20번이 있는데, 여기 10번이 또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호호. 이건 했던 거잖아요. 이건 했던 거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21번. 8월 22일 거래처 학사문구에 10개월 후에 해소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돈 빌려올 때 증서 쓰거든요.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현금 빌려줬으니까 기업자산이 현금이 나갔겠네요.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도 나간 거고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렇죠? 현금 나간 건 나간 거고 우리도 얻은 게 있겠죠. 뭐가 있다? 10개월 후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건 자산이죠. 자산이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이란 말이에요. 받을 게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그때 계절감이 뭐라고요? 빌려준 돈이니까 대여금. 대여금인데 10개월이니까 1년 안 넘죠. 이때를 단기 대여금. 되셨나요? 됐죠? 됐죠? 맞죠? 우리가 받을 게 생겼잖아요. 10개월에 받을 게 생겼다는 얘기는 미래의 효익이 있죠. 미래에 받을 게 있죠. 자산이란 말이에요. 빌려주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한다? 대여금이라고 한다. 자산 증가 차변. 자, 22번. 6월 12일 상품 보관을 위해 임차하고 있던 창고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 돌려받다. 임차 보증금이 뭐죠? 점포를 빌리는 사람들이 갖다 맡기는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그 당시에는 맡겼을 때 미래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 처리했을 거라고요. 정리하시나요? 미래에 받을 거니까 미래에 받을 자산이죠. 근데 돌려받았대요. 뭘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 100만 원 돌려받았죠. 그런데 이 돌려받은 게 뭐다? 임차 보증금. 미래에 받을 거니까 자산 잡아놨는데 이걸 돌려받으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돌려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지죠. 미래에 받을 게 있을 때는 자산이 맞지만 미래에 받을 게 없어진다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거든요. 자산을 없애줘야 한다. 임차 보증금. 자산인데 감소시켰으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죠. 대변으로 가야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23번. 6월 16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해볼까요? 자, 먼저 토지를 취득했대요. 여기는 취득이라는 용어 썼죠. 재고산이 아닐 때는 취득이라는 용어 씁니다. 자, 재고할 때는 매입 이런 용어 쓰잖아요. 자, 대금 3천만 원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당자수표 발행하면 뭘 감소시켜야 한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맡겨놓은 돈이니까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당좌예금 3천만 원. 자, 차변에는요. 자, 뭘 샀죠?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토지가 들어왔죠. 토지가 들어왔잖아요. 토지는 5대 등 중에 뭐다? 자산이다. 토지는 자산인데 토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증가거든요. 자산의 증가 차변. 토지. 이제 가시죠. 자, 24번. 7월 22일 국제구호단체에 현금 50만 원을 기부하다. 현금 50만 원 기부했대요. 현금은 나갔겠네요. 현금 나갔으면 이제 아실만하죠.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 자산인데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 감소는 대변. 차변은요? 이거 뭐죠? 구호단체. 구호가 뭐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구호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죠. 기부금 잡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8월 25일 거. 당사 사무실 임차료로 3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현금 나갔어요.
현금 나갔어요. 현금 300만 원. 그럼 차변에는요. 나갔어요. 차변에는 뭘 줬죠? 임차료를 줬으니까 이때는 지급 임차료. 임차료하고 임대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차료는 우리가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이고 임대료는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이죠. 처음에 계적 과목 하실 때 임차와 임대를 헷갈리세요. 항상 차는 빌려오는 거, 대는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 차입이니까. 이거 구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차료죠. 준 거니까 빌려 쓴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죠. 지급 임차료. 이해할 수 있나요? 됐죠? 25번까지 풀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5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부분에서 기중 분계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기중 분계는. 뒤에 결산에 대한 분계가 항상 나오긴 합니다만, 한 파트가. 일단 기중에 대한 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분계를 한 300문쯤 넣어주고 싶었어요. 300문쯤. 그런데 그러기에는 양도 너무 많아지고 기초는 좀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 딱 뽑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300문제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죠. 제가 보통 10문제, 15문제가 한 30분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만 닦아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회계나 세무에 대한 자격증과 합격률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가 감이 올 거예요. 물론 감이 안 오면 저랑 상의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공부하실 때 그 기초만 되시면 되겠다는 게 제 취지였어요. 이런 걸 안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항상 어려워요. 이런 기초를 안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최소한 영어 공부를 하려면 A, B, C, D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그 정도를 알아야 나중에 어떤 과정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응하기가 쉬우실 거다. 이걸 안 하고 가는 분들에 비하면 한결 편하실 거예요. 아마도. 안 하고 가시면 저게 뭔 소리가 뭐 들은지 알아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김에 차근차근 해두시고요. 자, 26번. 8월 12일 마포갈비에서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0만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종업원 회식을 했대요. 먹었죠? 미래에 먹을 게 아니라 먹었잖아요. 뭐다? 비용이에요. 미래 게 아니라 현재 거니까. 종업원들이 먹었어요. 뭘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여기 직원들이 갈비 먹었다니까 갈비 먹고 싶네요. 저도. 갈비 맛있죠. 자, 어쨌거나 이 직원들은 좋겠네요. 갈비도 먹고. 자, 그런데요. 갈비 잘 먹고 나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월말에 주기로 하겠대요. 월말에 주기로 했대요. 지금 주지 않는 건 모두가 다 외상이죠. 외상이죠. 그 외상인데 외상거래인데 지금 이 복리후생비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못 쓰잖아요. 뭘 써야 한다? 미지급금이라는 개념을 쓰셔야 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뭐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9월 10일 좋은 가구로부터 사무실 책상, 자 내용에서 5년 사용하는 건데요. 을 16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사무실 책상을 사왔죠. 구입했으니까 사왔어요. 사온 거 뭐 잡아야 한다? 사온 거. 책상 뭐로 잡으실래요? 책상이라 이름 쓰진 않습니다. 뭐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딱딱 갖춰놓고 쓰는 것들. 구비한다는 말이죠. 구비. 딱 챙겨놓고 쓰는 것들. 여러분 사무실에 가면 책상, 의자,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빔 프로젝터, 컴퓨터 다 갖춰놓고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비품. 160만 원이에요. 이해가시죠? 60만 원. 자, 그럼 비품은 160만 원이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월말에. 이거는 비품거래니까 외상거래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용어를 못 쓴다. 뭘 써야 한다? 미지금 써야 한다. 왜, 뭐 때문이죠? 저게 만약에 상품이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을 써야 맞는 거죠. 하지만 비품이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을 못 쓰고 미지급이라는 개정을 쓰는 것이다. 됐죠? 10월 13일 하나전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12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해볼까요? 업무용 컴퓨터, 판매용이 아니니까 재고산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판매용이래야 재고산이에요. 판매용이 아니니까 재고산이 아니거든요. 자,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그럼 컴퓨터, 우리한테 컴퓨터가 들어왔죠. 컴퓨터는 계정 과목을 뭐로 잡는다? 컴퓨터도 갖춰놓고 쓰는 거니까 비품이라고 치는 거예요. 비품. 비품은 자산이죠. 왜 자산인가요?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해서 또는 안 되면 팔아서 돈 되잖아요. 미래에 팔아서 돈 될 수 있으니까 자산이거든요. 11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자, 현금 나갑니다. 맞죠? 10만 나가고요. 자, 잔액 100만 원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나머지 100만 원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외상거래죠. 외상거래인데 그 외상이 재고산이 아닌 비품이니까 계정가목을 뭘 잡아야 한다?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을 잡아야 한다. 됐죠? 반드시 외상매입금과 외상보수금, 지급어음과 받으러옴 이 네 가지 계정은 반드시 재고자산 거래만 써야 한다. 아마 1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왜? 처음에 특히나 많이 틀리니까. 설령 어음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거래가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면 지급어음 받으러옴 쓸 수가 없어요. 뭘 써야 한다? 미수금, 미지급 써야 한다. 무차 강조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쪽에서는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 먼저 잔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해요. 같은 말 두 번 하면 잔소리인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잔소리꾼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해요. 안 따라해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 뻔한데 안 따라해요. 제가 지금 계속 목이 좀 목소리가 붉어지고 있죠. 이제는 좀 알만도 한데 이거 미래효익이 있죠. 미래효익 있으면 자산이죠. 자산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혼동하지 않을 만큼 딱 틀이 딱 잡혔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닌데. 자, 29번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3월 10일 종업원 이병규에게 이 이병규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이름입니다. 제가 문제 만들 때 좋아하는 선수니까 이름을 살짝 끼워놓은 거예요. 야구선수 이병규, 적토마 이병규, 서울 LG팀에 있는 이병규입니다. 여하튼 뭐 그 사람입니다. 자,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모르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0만 원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5만 원을 원치했대요. 차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는 이유, 세금을 내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걸 원천이라고 하는 건데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의 원천은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안 내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 가시나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죠. 그죠? 그러면 애초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니까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낼 거니까 아예 소득에서 세금을 떼버리는 것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에서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뭐죠? 소득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돈을 벌었어. 즉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떻게 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의 원천이 소득이니까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세금의 원천인 소득에서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게 원천징수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월급을 줄 때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소득세 10만 원 빼고 세금 10만 원 떼고 건강보험료 5만 원 떼는 걸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어차피 세금 내야 되고 4대 보험 내야 되니까 그거는 떼고 나머지 준다고요. 그럼 그 뗀 돈은 어떻게 한다? 갖는 게 아니고 떼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요. 물론 종업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기는 해요. 6개월 단위로. 여하튼 원칙적으로는 지금 걷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는 것이다.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 한다? 급여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소득세 10만 원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5만 원 합해서 15만 원 주지 않고 징수해 놓은 거라면서요. 징수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거 성격이 뭐다? 미리 거둔 거잖아요. 다음 달에 갖다 낼 거를 미리 거둔 거잖아요. 이걸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미리 했자 거두 숫자. 이해가시죠? 미리 했자 거두 숫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보통 예금이 그만큼 감소했겠네요.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 요 예수금이라는 개념이 지금 실제로 처음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다? 우리가 거두어 놨다가 다음 달에 갖다 내는 것이다. 미리 거두어 둔 돈, 계정 과목, 미리 했자, 거둔 숫자, 예수금. 그리고 거둔 다음에 갖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갖다 낼 거니까 미래에 나갈 거니까 뭘 잡아야 한다? 부채를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 처음 나온 계정이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30번 3월 16일 거래처 수민상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던 상품 300만 원을 인도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우리가 판매를 하는 쪽이니까 파는 쪽이니까 계약금을 줬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받았겠죠. 받았을 때 선수금 처리했을 거예요. 왜? 받은 만큼 뭔가를 줄 의무가 생기니까. 받은 만큼은 줘야 될 미래의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였단 말이에요. 선수금 20만 원.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품을 받았대요. 상품을 건네줬대요. 인도 건네준 거죠. 얼마? 300만 원. 상품은 자산인데 자산을 건네줬으니까 우리한테는 줄어든 거죠. 감소했으니까 대변. 됐죠? 그리고요. 상품을 줬으니까 선수금은 더 이상 선수금이 아니죠. 물건 받기 전에 먼저 줬으니까 먼저 준 만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를 잡아놨어요. 우리가 상품을 주기도 전에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은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부채를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품 줬으니까 더 이상은 줄 의무가 없거든요. 즉 부채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뭐죠? 상품 거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거 여러 번 해봤던 거죠. 더 이상 선수금은 부채가 아니에요. 물건을 주기 전엔 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인데 줬으니까 더 이상은 부채가 아니죠. 갚을 게 없었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분계만 80개를 했어요. 30개, 20개, 30개.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시간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 어떤 과정이 들어갔을 때 분계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제가 주경야독이나 제 카페를 통해서
분기의 문제를 계속 무료로 공급을 할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전산에게 2급 따로, 전산에게 1급 따로, 전산에게 1급 따로 분계장을 다 올려드릴 거니까 기출문제 모아서 여러분들은 가서 다운받아서 연습만 하시면 돼요. 저는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탈이지 자료는 무한히 공유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계 문제 올려드릴 거니까 분계 문제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할 것이다. 됐죠? 물론 그거는 기초과정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정, 전산 쪽이든 회계관리 쪽이든 뭐 운용사 쪽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하면서 분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기본 분계 연습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결산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초 단계에서는 결산을 다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결산은 회계 공부가 다 끝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뒤에 부분을 안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산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결산의 가장 모습만 보여드리고 한 가지만 손을 대볼 생각이에요. 그거는 뒤에 걸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분계 연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